혹시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 수가 있나요? 연매출은 잘 나올 때는 10억이 조금 넘고요. 지금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 와이프랑 하는 얘기가 다 때려치우고 기분 같다 이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은 헬스장 얼마 볼까 시리즈를 도와주신 팀 H짐 대표님을 만나뵈러 저 화성까지 왔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H짐을 운영하고 있는 윤항준 관장이고요. 유튜브 킹아부랑 와이프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이는? 제가 올해 34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엄청 크세요. 팀 H짐 헬스장을 네.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원래는 3본이라는 곳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저희가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고 3본이랑 100옷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지금은 부천, 인천, 화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에다가 차린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지금은 준비를 할 때 새 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인수를 했을 때 비용이 좀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인수할 때 자리를 보는데 제가 살릴 수 있다 없다를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일부러 거기 근처에 가서 운동도 해보고 거기 센터 가서도 운동도 해봐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시는 게 3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3개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뭐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일단 사람입니다. 저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 그리고 하객점도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자 급여를 좀 챙겨주면서 관리자한테 맡기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조언을 해주는 쪽이고, 관리자한테 다 맡겨서 잘못된 부분들만 체킹 해줘요. 3군데 다 그런 관리자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화성은 저희 와이프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와이프분이 하시고 나머지 네. 2곳은 이제 직원분들이 관리를 하시고. 네, 그러면서 저는 서포트 해주는 역할입니다. 관리자분이 갑자기 그만둔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잡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저희는 우리 관리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센터처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거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직원들이 꾸려 나갈 수 있게끔만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럼 뭐 직원이 잘 꾸려 나갔을 때 따로 주는 인센티브는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매출의 인센이 저희가 좀 센 편입니다. 다른 데에서 대표들이 요걸 좀 합니다. 결국에 직원 관리는 많은 인센이네요. 인센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관리자분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나 이 헬스장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 같은 거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는 요즘은 스포츠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있으면 창업하는 데는 어려운 건 없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창업하기 전에 원래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저는 대형 센터들을 일부러 다녔어요. 거기서 다 일을 했어요. 목표가 진급을 하자. 평상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다 진급을 했어요. 진급을 하게 되면 트레이너로서 만질 수 없는 서류들을 만질 수가 있어요. 진급을 해서 그 서류들을 저는 계속 보고 뺏겨 써보고 했어요. 트레이너 쌤들은 기본급이 있고 인센을 받잖아요. PT에 대한 인센은 몇 프로를 가져가나요? 보통 이제 기본급이 따로 있고요. 기본급은 측정은 보통 적어요. 100에서 한 많으면 150 정도 기본적으로. PT 인센은 성향마다 다 다른데 네. 최저가 보통 한 30%, 최대는 60%까지 가는 데를 있어요. 큰 평수일수록 이 매출에 대한 구간이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구간을 정해서 뭐 최소 30%, 최대 뭐 60%, 거기에 또 뭐 얼마를 더 하면 인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주시나요? 저희는 인센 제도를 작년에 폐지했어요. 매출 구간만 있습니다. 최소가 30%, 뭐 아니면 최저가 10,000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매출을 막 300 하면 몇 프로 수업료가 좀 더 올라가고 매출 구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은 센터랑 상생이 안 돼요. 아니면 PT 수업료가 엄청 높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럼 PT 수업료가 얼마 정도 하나요? 지역마다 좀 다른데 제가 부천 보니까 3만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1회에 3만 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왜 저희가 30분 수업이 있어요. 네네. 부천은 30분 수업이 1회 3만원. 근데 다른 데는 50분 수업이 1회 3만원. 경쟁이 너무 심하게 붙어서 너무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된 상태예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 헬스장의 창업 비용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헬스장을 창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이 한 5천 정도. 월세가 싸면 300에서 500 사이? 보통 한 100평 정도의 규모로 차리나요? 100평은 조금 작은 편. 그럼 100평 정도 했을 때는 보증금 제외하고 뭐 기구나 인테리어 이런 거 다 하면 얼마 정도?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분을 어떤 분을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근데 네네. 제가 아는 시세로 요즘에 평당 15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당 150만 원에 기구를 못해도 30종 정도는 사야 되잖아요. 런닝머신 따로 좋은 거 200씩 하고 천국에다 요즘 2개 드리거든요. 좋은 건 요즘 1,000만원씩 하고 30종을 산다고 하면 1,000만원씩이라고 하면 기획값만 사면 자재 비용 다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3개의 헬스장이 있는데 하나의 헬스장마다 직원의 수가 몇 분이 있으신가요? 보통 4-5명 정도 되는 거예요. 헬스장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 지출로 나간다고 하는데
최소 50%로 잡으셔야 돼요. 많으면 70%까지 가는 거예요. PT 손님이랑 이제 일반 회원 손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 헬스장 입장에서는 PT 손님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네, 일반 회원 손님? 대표 입장에서 일반 회원 손님이 더 좋습니다. 보통 근데 일반 회원 손님은 월 회원권이 얼마죠? 보통 1년에 한 30에서 40 사이죠. 보통 이 150평 정도 되시는 그런 헬스장에 회원 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데? 화성이 200평 조금 넘거든요. 네. 탈의실까지 다 해서 오픈한 지가 한 달 차예요. 지금 거의 한 550명? 부천은 110평인데 회원수가 560명이에요. 다른 데들도 그럼 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회원 수는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부천에서 그 정도 평수 저희가 가장 많을 겁니다. 제가 아까 가보니까 9층이시던데 네네. 되게 높은 층에 있고 간판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헬스장을 꼭 가야겠다 하는 게 아니면은 잘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상권에서도 이렇게 회원 수를 늘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오픈을 하고 온라인 쪽으로는 저희가 완전히 섭렵을 했어요. 병점부터 시작해서 병점역, 진안동 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싹 다 상위 노출을 시켰어요.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 한 달에 광고비를 지급을 계속 고정적으로 아니,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팀이 따로 있긴 해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해서 제가 상위 노출을 시키는 방법을 다 알아요. 블로그나 이런 걸 쓰는 걸 다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서 저는 직접 블로그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PT를 받을 때나 헬스장을 찾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네이버 전단지를 보더라도 네이버를 검색을 하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상호명을 치거나 아니면 뭐 병점 헬스, 부천 헬스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위에 상위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클릭수가 많아지겠죠. 플레이스가 올라가면 클릭수도 많아지는 것처럼. 유튜브도 지금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네. 그 유튜브로도 이렇게 유입된 회원이 있나요? 제가 옛날에 수원에서 그때는 저 직원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혼자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많아요. 유튜브를 걸었는데 그게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네이버에 글을 보고 유튜브 클릭하고 제 인스타까지 클릭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99% 등록.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 지금 그러면 화성 같은 경우는 차리시는데 얼마 정도 드셨나요? 5억 좀 넘었어요. 직접 그냥 빈 상가에 차리는 게 나은지 기존에 장사가 되고 있는 헬스장을 인수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인수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B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몇천 명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죠. 그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오픈한다고 보내면 그쪽에서 나온 매출이 있을 수 있고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접 PT는 안 하시나요? 저는 합니다. 레슨을 많이 하진 않아요. 초기 투자 비용이 5억이라는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처음에 마련을 하셨나요? 연끌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갚아 나가기도 했고. 지금 그 세 지점 합해서 혹시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 수가 있나요? 연매출은 잘 나올 때는 10억이 조금 넘고요. 못 나올 때는 한 7, 8억. 7, 8억이면은 마진율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니저들이 그게 세서 인건비도 되게 센 편이라서 30% 되려나? 저희가 세금은 따로 내잖아요. 부가세 따로 내고. 저희는 부가세를 다 받습니다. 현금이든 그다음에 카드든 계좌이체든 다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가세가 진짜 많이 나와요. 대표님이 그 영상 도움 주실 때 여기는 현금가랑 카드가랑 뭐 이렇게 다른 건 없나요? 없어요. 이게 다르면 불법입니다. 지금 헬스장을 좀 창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헬스장 절대 창업하지 마라 라고 하신 영상을 봤어요. 네네. 근데 매출은 또 이렇게 높으시고 버는 돈도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버는 돈은 많은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시설이면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돼요. 보일러 하나 고치거나 바꾸는데도 100 얼마가 들어가요. 최소. 주기적으로 2년에서 3년 사이에 리모델링도 한번 해야 되죠. 머신이 고장난 머신도 고쳐야 되죠. 이런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생각보다. 휴지 사야 되죠. 수건, 빨래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비용을 따지면 나가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시설이 노후가 되면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연끌을 해가지고 하나를 오픈을 하시고 어찌됐건 저기서 번 돈으로 하나씩 늘려나가신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또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 권리금을 받고 조금 판매를 할 때 어느 정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안 돼요. 요즘은 권리금을 주고 팔려고 하면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죠. 10군데 중에 장사가 안 돼서 내놓는 데가 9군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장사 안 되는 거 내놓는 거 아는데 권리금까지 주고 좀 계속 기다리다 보면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권리금을 깎을 수밖에 없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트레이너가 낫다 아니면 헬스장 그냥 대표가 낫다 뭐가 나으실까요? 제가 두 개 다 해본 결과 지금 현재 경기로 봐서는 트레이너가 낫다. 자기가 잘할 수 있으면. 제 지인 중에서 트레이너인데 개인 1대1 PT샵을 그냥 조그맣게 1억 정도만 들여가지고 개인 PT샵을 차려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지 힘이 많이 들까요? 이거보다 헬스장이 더 나은가요? 제가 만약에 체력이 되고 나는 운동을 포기하고 그냥 PT만 하겠다라고 하시면 또 괜찮아요.
내 삶을 좀 놔야 돼.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저녁 12시까지 수업을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 1인 PT샵 관장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자신 있다 하면 1인 PT샵 너무 좋죠. 만약에 본인을 브랜드화 시키고 광고를 잘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냥 어디에 소속된 트레이너보다는 1인 PT샵이 조금 더 나은 거고, 뭐 자기 몸이 그나마 조금 편하고 내 운동하고 싶다 하면 헬스장 관장이 나은 거고. 그렇죠. 근데 헬스장 관장은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대표님은 지금 대회를 또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올해 대회를 너무 망쳐서 내년에 5월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보디빌딩. 그러면은 지금도 선수로서의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가 이제 피지크 1등 해봤고, 클래식 보디빌딩 1등 해봤고, 클래식 모델 뭐 이런 데도 입상을 해봤고, 나바에서도 있어요. 요 정도? 아, 근데 그런 대회 나가서 1등하면 뭐 상금이나 이런 게 있나요? 3, 4년 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좀 상금이 좀 있더라고. 정말 많이 센 데는 한 1,000만원, 2,000만원씩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랑프리까지 하면. 1등 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게 본인 만족인가요? 아니면 가게 홍보 목적인가요? 본인 만족이 더 크죠. 요즘은 1등이 너무 많아요. 제가 초창기 뛸 때는 한 달에 샵이 한 개?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요즘 주마다 있어요. 그리고 뭐 알아주지도 않는 뭐 트레이너들끼리는 알 거예요. 저 대회 나왔는데 뭐 1등이라고, 뭐 이런 대회들도 있어요. 그런 대회에서도 1등이라고 하니까 트레이너들끼리는 알죠. 아는 사람만 아는. 아,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웨이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로를 이제 대학교 때 정한 거죠. 진로를 정해서 준비를 했죠. 그리고 30살에 무조건 헬스장 대표가 되겠다. 계획을 딱 세워놨었어요. 무리해서 이뤘죠. 지금 그 길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가요? 매 순간이 후회예요. 솔직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힘들 때도 있고 안 힘들 때도 있지만 와이프랑 저는 어디 가서 손 벌리진 않거든요. 그 정도면 저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 나름대로. 뭐 벤틀리 타야 뭐 잘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돈 안 빌리고 굽시굽실 안 되고 우리 먹고 싶은 거 그냥 뭐 가격 생각 안 하고 먹을 수 있고. 저는 근데 그것보다 지금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 와이프랑 하는 얘기가 다 때려치우고 귀농 갈까? 이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 좋은 헬스장을 가리는 기준이 있나요? 대표가 왔다 갔다 하냐?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가 지금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대표가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 센터에 신경을 안 써요. 기구가 틀어져 있든 뭐 안 틀어져 있든 이 신경을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내 걸고 하냐 안 하냐 대표가. 저희 같은 경우에 센터에 보면 제 취업 사진이나 제 프로필이 다 박혀 있어요. 아무래도 내 얼굴을 드러내놓고 운영을 하면 먹튀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적겠죠. 안 그래도 근데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먹튀가 뭔가요? 망하기 직전까지 모집하고 그냥 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를 회원들이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직까지 법으로 징역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벌금 조금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부부 자체가 얼굴을 내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내장을 나왔죠. 대표님한테 누군가가 내가 헬스장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분들 예비 헬스장 사장님들한테 혹시 드리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제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안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하시더라도 저는 이제 좀 작게 PT샵 위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하시는 게 좋고, 관장이나 대표를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게 와이프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혼자서 이 150평, 200평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하루에 몇백 명 회원을 어떻게 관리? 청소도 200평 혼자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대형 평수는 100평 이상은 꿈도 꾸지 말아라. 그냥 차라리 혼자 PT샵을 하는 게 마음 편하다. 네, 진짜 마음 편합니다. 근데 PT샵도 아까 몸이 힘들고, 그리고 아까도 초기 비용이 PT샵도 많이 들어가. 1억 정도 들어가죠. 요즘 보면은 키오스크 설치해놓고 무인 헬스장도 있잖아요. 아예 PT 안 하고 회원만 받는. 아, 네,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게 왜 불법이에요? 체육시설업,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직원이 무조건 항시 있어요. 없는 데도 있어요. 직원은 어찌됐건 한 명은 고용을 해서 앉혀놔야 되네요. 그렇죠. 데스크 직원이라도. 네. 근데 데스크 직원이라도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있는 사람이 무조건 한 명은 상주를 해 있어야 돼요. 네, 원래는 그렇죠. 않게 운영을 해도 뭐 크게 걸리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근데 이걸 악의로 품고 또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헬스장 대표님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헬스장을 창업하지 마라 하시는데 지금 3개를 운영 중이세요. 근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데 헬스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너무 이 정신적으로도 힘드시고 그러셔서 귀농까지 생각을 하시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영상을 보는 헬스장을 창업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대형 평수보다는 조그맣게 헬스장을 창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장사나 엄청나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좋은 직원 그리고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저도 장사를 하는 입장으로서 아무리 좋은 그 파트너를 만난다고 해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또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 팀 H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킹아 부부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시고 인스타도 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봐주시고 여기 시설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노랫소리가 너무 커서 또 차 안에서 영상을 촬영하긴 하는데 꼭 한 번씩 들리셔서 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네, 다음번에 한번 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